50대 60대 이상 시청자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챕터 1 은퇴 후에도 안전해야 할 내 보증금 전세 사기. 왜 우리 이야기인가? 안녕하세요. 엄마의 공부방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 5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아끼고 또 아껴서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그 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월세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잠시 빌리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노후 자금이자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연금 피해가 부각되곤 하지만 사실 사기범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은퇴 후 조용히 살 집을 구하려다가 혹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된 우리 연령대의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들은 우리 세대가 사람 말을 믿는 정이 강하고 서류는 복잡해서 중개사나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사기 수법은 과거의 단순한 사기 형태가 아닙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게 서류 구석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의 가치는 3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미 2억 원을 빌려가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이미 걸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합치면 3억 원. 이 집을 팔아도 3억 원 나는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집주인이 처음부터 알면서도 나에게 2억 원은 안전하다고 속였다면 그것이 바로 전세 사기가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부터 이 전세 사기범들의 진짜 속셈과 이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서류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잠시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키우는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2 못 갚을 줄 알면서도 받았을 때 사기다. 전세 사기의 진짜 속셈. 우리가 흔히 돈을 떼었다고 말할 때 법적으로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사, 다른 하나는 형사입니다. 민사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정말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걸어 집을 경매에 넘겨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는 아닙니다. 형사 사기 집주인이 처음부터 이 돈을 받아도 나는 절대로 갚지 못할 것이다. 내 사업에 다 써버리거나 도망가야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경우입니다. 전세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번째, 집주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집을 경매로 팔아도 임차인나의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줄 상황이라는 것을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고의로 속인 것으로 보아 사기가 성립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집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는 이미 2 종류의 빚이 있습니다. 은행 빚 근저당 집을 담보로 은행이 2억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의 빚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보증금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총 빚의 합계는 2억, 은행 1억, 세입자 3억 원입니다. 이 집의 가치도 3억 원입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이 집 3억 원짜리인데 은행 빚 2억 원만 있고요. 선생님보다 앞순위 세입자는 한 명도 없어요라고 속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3억 원짜리에서 2억 원. 빚 빼면 1억 원이나 남네. 내 보증금 1억 원은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죠. 이것이 바로 사기범들의 진짜 속셈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은행 빚근저당은 속일 수 없으니 서류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1억 원을 완전히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숨겨진 1억 원 때문에 내가 결국 보증금을 떼일 것임을 알면서도 계약했다면 우리는 이 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억 원짜리 함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계약서의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다음 챕터에서 그 결정적인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챕터 3 5060 세대대가 가장 많이 속는 함정 선순위 보증금 숨기기.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특약사항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 첫 페이지일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은행 빚이 얼마 있는지 보실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범들은 우리 세대가 뒤에 붙은 서류는 대충 넘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는 곳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 뒤에 여러 장 붙어 있는 서류 묶음 중 하나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중개사님이 다 알아서 했겠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이 서류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집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실 대부분은 근처 초등학교와 500m 떨어져 있음,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의 특정 란에 여러분의 보증금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사항 확인 란 아래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라는 말이 어렵죠? 이것은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집을 경매에 넘기면 돈을 먼저 받아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여기에 적혀야 합니다. 앞선 챕터에서 예를 든 두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죠? 중개사가 말로 설명 선생님, 앞순위 세입자는 한 명 보증금 1억 원밖에 없어요. 안전합니다. 실제 상황 알고 보니 앞순위 세입자는 5명 보증금 합계 5억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계약서에 앞순위 보증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서류대로 믿었는데 속았다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친구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앞순위 보증금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중개사가 분명히 1억 원이라고 말했지만 서류에는 5억 원이라고 적어놓고 슬쩍 서명을 받아간 거죠. 법적으로는 서류에 5억 원이라고 고지했으니 속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약 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중개사가 말로 설명해주는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듣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펼쳐서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란의 금액이 말과 일치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여러분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대 이 서류를 대충 넘기거나 중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진짜 서류 3가지와 이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3대 서류 비교하는 숨은 그림 찾기. 자, 이제 우리는 사기범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숨긴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증거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중개사가 말로 속이거나 아예 확인 설명서에 거짓 금액을 적어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완벽한 방어는 나보다 앞순위 세입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도장을 찍기 직전 중개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목록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3대 필독 서류. 전입 세대 열람원 주민센터 발급. 확인 내용 해당 집에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세대 임차인가 몇 명인지만 나옵니다. 용도 보증금 액수는 몰라도 최소한 세입자가 1명인지 5명인지는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대법원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확인 내용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몇 명인지, 각각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날짜는 언제인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용도 이 서류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계약 시 중개사가 제공. 확인 내용 중개사가 말로 고지한 내용이 서류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란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 문제는 이 1번과 2번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직 임차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집주인이나 이미 살고 있는 사람만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범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떼봐라.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속셈이죠. 계약 전 중개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 우리는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한 계약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이 서류들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구 방법. 계약할 때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은 물론이고 집주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 국세, 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용과 함께 전입, 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꼭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이때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에이 뭘 그런 것까지 달라고 하세요. 원래 계약 전에 이런 거 안 줍니다. 믿으세요 라고 얼버무리거나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이 집은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늘이 나를 도왔다. 즉시 계약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 당장 계약을 멈출 수 없다면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 특약사항 한 줄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을 꼭 활용하십시오. 챕터 5 늦었다고 생각할 때 대비하는 방법, 특약 한 줄의 힘.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좋은 집은 금방 나가니까 일단 계약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라는 중개사의 말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특약사항 한 줄입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의 빈 공간에 특별히 약속하는 내용을 손으로 적거나 인쇄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단 한 줄만 넣어도 나중에 집주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특약 구어체. 계약서의 특약란에 다음과 같이 적어달라고 중개사에게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여 계약 시 중개인이 제시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 총액보다 단 1원이라도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임차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 특약이 왜 중요할까요? 정보 확인권 확보. 이 특약이 없으면 계약 후 사기임을 알게 되어도 집주인은 이미 계약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해지권 명문화. 이 특약 덕분에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선순위 보증금 1억 원인 줄 알았는데 5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복잡한 소송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화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손해배상 의무. 집주인이 단순히 보증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비용 등 모든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를 지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특약사항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중개사가 대충 넣어주는 공과금 처리 같은 내용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패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이 특약 삽입을 꺼리거나 안 넣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를 울려야 합니다. 안전한 집이라면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이 특약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는데 국토부의 피해자 등록에서 자꾸 떨어진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6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국토부 사기 피해자 등록 성공 팁. 만약 지금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께 여러 가지 지원저금리 대출, 경매 절차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증금을 못 받은 모든 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분명히 속았는데 국토부에서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기각 통보가 왔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챕터 2로 돌아가 봅시다.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나를 고의로 속여서 돈을 뺏어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민사 문제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기서 갈립니다. 국토부나 경찰이 사기 고의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임차인이 속았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바로 그 서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 묶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꺼내 보십시오. 확인 그 서류의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란을 확인하십시오. 캡처 및 제출 일란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여러분이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 말로 들은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예를 들어 말로는 1억 원이 안전해요라고 들었지만 실제 확인 설명서에는 슬쩍 5억 원이라고 적혀있던 바로 그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힌 5억 원을 몰랐습니다. 중개사는 1억 원이라고 저를 기망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5억 원 때문에 제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속은 것입니다. 이 증거를 캡처하거나 복사하여 재신청 서류에 강력하게 첨부하십시오. 나는 속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지고 사기 피해자로 승인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서류가 바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바로미터이자 열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후는 편안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에 더 이상 우리 세대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서류 3대 필독 서류와 확인 방법 3대 서류 비교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계약에서는 한 장의 계약서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를 통해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